족자카르타의 심장, 술탄의 궁전 케라톤 하리나답 광장, 알룬알룬은 늦은 오후에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적도의 태양은 거침없이 내리쬐었지만 그 열기마저 장엄한 궁전의 풍경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 뿐이었다. 방금 전통 의장대의 교대식이 끝났는지 화려한 복장의 병사들이 물러가고 몇몇 근위병만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관광객들은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남아 궁전의 웅장함과 섬세한 조각들을 카메라에 담거나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달콤한 크레텍 담배 향과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가물난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인파 속에서 스물 후반으로 보이는 인도네시아계 중국인 여성 아냐 위자야는 남다른 집중력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평범한 청바지에 편안한 티셔츠 차림, 목에는 작은 미러리스 카메라를 걸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관광객의 그것이 아니었다. 가자마다 대학교 섹자마다에서 인도네시아 역사, 특히 자바 궁중 문화와 의례를 깊이 연구한 그녀는 현재 족자카르타의 숨겨진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프리랜서 연구원이었다. 그녀는 크라톤의 전통 건축 양식인 조굴로 지붕의 곡선과 기둥에 새겨진 나가 용 문양, 그리고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근위병의 복장을 번갈아 보며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거나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저 수르잔, 자바 전통 남성 상의의 루릭 패턴, 분명 특정 가문의 상징일 텐데, 그리고 저 블랑콘, 자바 전통 모자의 매듭 방식도 시대별로 미묘한 차이가 있었지. 아냐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근위병 중 한 명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젊어 보이는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바트아이와 수루잔을 입고 허리에는 위엄 있는 크리스, 자바 전통 단검을 차고 있었다. 자세는 꼿꼿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미동도 없는 시선 너머로 약간의 긴장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근처 그늘진 벤치에는 희끗한 머리의 노인 수료 씨가 앉아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은퇴한 역사교사이자 이 지역 문화 해설가로도 활동했던 그는 젊은 여성이 단순히 기념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깊이 탐구하는 듯한 진지한 태도에 흥미를 느낀 듯했다. 아냐의 시선이 근위병의 크리스 손잡이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에 머물렀을 때였다. 그녀가 조사했던 18세기 문헌 속 사파와 놀랍도록 유사했다. 블로그에 쓸 아주 좋은 소재였다. 마침 근위병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잠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린 틈을 타 아냐는 그 디테일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근위병에게 몇 걸음 다가섰다. 물리적인 접촉을 하거나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설정된 접근 금지 구역 안으로 들어선 셈이었다. 그녀는 카메라 렌즈를 조심스럽게 줌인하며 크리스 손잡이를 향했다. 찰나의 순간 근위병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멈추시오. 즉시 뒤로 물러서십시오. 그는 아냐를 직접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목소리는 단호하고 위압적이었다. 마치 훈련받은 대로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듯한 명령이었다. 주변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며 사람들의 시선이 아냐와 근위병에게 쏠렸다. 근위병의 이름은 부디였다. 갓 20살을 넘긴 듯한 그는 크라톤 근위병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맡은 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냐는 그의 갑작스럽고 날선 반응에 순간 놀라 어깨를 움츠렸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쓰며 공손하게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프라줄 부디, 방해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 크리스 손잡이의 문양이 역사적으로 매우 흥미로워서 그녀는 자신이 역사 연구자임을 밝히며 학문적인 호기심이었음을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부디는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아냐의 설명을 규율을 무시하려는 변명으로 치부하는 듯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크라톤의 규율은 모든 방문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신성한 근무를 방해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얼굴에는 규칙을 어긴 자를 대하는 듯한 냉담함이 서렸다. 그는 아냐가 단순히 가까이 다가온 것 이상으로 크라톤의 권위 자체에 도전했다고 여기는 듯했다. 벤치에 앉아있던 수료 씨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듯 미간을 찌푸렸다.
젊은 근위병의 반응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듯 작게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아냐는 당황스러웠지만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설명하려 했다. 정말 무례하게 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오. 부디는 아냐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불안감과 함께 자신의 작은 권위를 지키려는 듯한 고집이 묻어나왔다. 그는 자신이 아는 규정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려 했다. 방문객은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거나 근무 중인 근위병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크라톤 타타 테르 궁전 규칙 제7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계속 불응할 시 당신은 술탄 전하의 권위를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상부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그가 언급한 제7조가 정확히 그런 내용인지는 불확실했다. 아마도 그는 방문객 행동 지침 중 일부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적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와 술탄 전하의 권위 모독이라는 위협적인 말은 주변 사람들을 술렁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몇몇 사람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지? 저 여자가 규칙을 어겼나 봐. 그래도 근위병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며 어색하고 불편한 긴장감이 광장을 감쌌다. 아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지만 그것은 분노나 당혹감 때문이라기보다는 부당함에 맞서야 한다는 내적인 결의 때문이었다. 그녀는 블로그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고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과 규정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지만 흔들림 없이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디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명료함과 확신에 차 있어 소란스러운 주변의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프라주릿 부디, 제가 알기로 크라톤 타타 테르팁 제7조는 주로 궁전 내부의 특정 신성구역 출입 제한과 의례 진행 중 질서 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방문객의 안전과 근무 환경 보호를 위해 근위병과의 적절한 거리 유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잠시 가까이 다가거나 학문적인 질문을 하려 한 것을 술탄 전하의 권위 모독으로 규정하는 것은 규정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다. 부디는 예상치 못한 반박에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는 이 젊은 여성이 단순히 겁먹고 물러설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이다. 아냐는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관심을 가졌던 크리스 손잡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가졌던 저 크리스 손잡이의 가루다, 가우드 문양은 18세기 중반 하멘쿠브 원호 1세 시대에 제작된 왕실 의장용 크리스에서 주로 발견되는 양식입니다. 특히 저 날개 표현 방식과 부리의 섬세함은 당시 족자카르타 공예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입니다. 프라주리께서 착용하고 계신 크리스가 그 시대의 진품은 아닐지라도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 연구자에게는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구체적인 시대와 인물, 양식까지 언급하며 전문성을 드러냈다. 그녀는 단순히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부디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지키고 있는 복장과 장비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지 못했다. 그에게 그것은 그저 입고 착용해야 할 규정된 복장일 뿐이었다. 아냐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계속했다. 물론 근위병의 최우선 임무는 궁전의 경계와 의전 유지라는 것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프라주릿 부디와 동료분들은 이 크라톤을 찾는 수많은 내외국인들에게 자바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방문객들의 건전하고 존중심 있는 관심에 대해 무조건적인 제지나 부정확한 위협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크라톤과 술탄 전하께서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은 부디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근위병 역할의 더 넓은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설득의 형태를 띠었다. 그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중한 문제 제기였다. 벤치에 앉아있던 수료 씨가 엘리의 말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옳은 말이오. 역사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그래야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이오. 그의 말은 작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아냐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수군거림. 저 말이 맞네. 여자가 보통이 아니야. 근위병이 너무 딱딱하게 굴어서 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부디를 향한 시선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명백히 비판적인 분위기를 띠기 시작했다. 프라주리 부디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다. 예상치 못했던 논리 정연한 반박, 자신이 미처 몰랐던 역사적 사실과 규정에 대한 지적,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비판적인 시선들. 그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당혹감과 약간의 수치심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반박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불안하게 허공을 헤맸다. 그의 굳건했던 자세가 처음으로 눈에 띄게 흔들렸다. 완벽한 근위병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자신이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각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가 철석같이 믿었던 규율과 권위가 이 낯선 여성의 차분한 논리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린 듯한 느낌이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광장의 소음마저 잠시 멎은 듯 모든 시선이 부디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의 강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지못해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지정된 거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단호함 대신 깊은 피로감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끝내 아냐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다시 정면을 응시하려 애썼지만 그의 시선은 초점을 잃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냐는 그의 사과 아닌 사과를 받아들였다.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정중하게 몇 걸음 뒤로 물러나며 짧게 답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부디를 이겼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소신을 지켰다는 사실, 그리고 어쩌면 젊은 근위병에게 작은 성찰의 계기를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차분한 만족감을 느꼈다. 동시에 이 흥미로운 경험을 어떻게 블로그에 풀어낼지, 권위와 소통, 그리고 살아있는 역사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어떤 글을 쓸지 잠시 고민했다. 상황이 마무리되자 벤치에 앉아있던 수료 씨가 천천히 일어나 아냐에게 다가왔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정말 인상 깊었소, 아가씨박. 그 용기와 지식이 참 보기 좋았소. 젊은이가 자바 문화에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 기쁘구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써서 우리 문화를 널리 알려주시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격려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아냐는 수료 씨의 칭찬에 겸손하게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 같은 분의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세대를 넘어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공감을 나눈 따뜻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다시 카메라를 들어 알룬알룬의 풍경과 멀리 보이는 크라톤의 지붕을 담았다.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보다 조금 더 가볍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녀는 다음 탐방 장소인 타만사리 물의 궁전을 향해 천천히 인파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프라주리 부디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꿋꿋이 서 있었다. 그의 붉은 수루잔과 바티카이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이 완벽했지만 그의 굳은 표정 아래에는 방금 겪은 일이 남긴 복잡한 감정의 파문이 일렁이는 듯했다. 당혹감, 약간의 분노,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피어나는 아주 작은 호기심. 어쩌면 그는 오늘 처음으로 자신이 지키는 규율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의미, 즉 역사와 문화,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될지도 몰랐다. 그의 등 뒤로 족자 카르타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크라톤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묵묵히 서 있었다. 활기찬 거리의 풍경과 그 안에 홀로 남겨진 젊은 근위병의 모습이 묘한 대조를 이루며 긴 여운을 남겼다. 아냐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할지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족자 카르타의 심장, 크라톤 앞 광장에서 만난 붉은 제복의 근위병,
그리고 규율과 역사 사이의 작은 논쟁. 분명 많은 독자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단순한 관광 정보를 넘어 여행지에서 마주치는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주는 깊은 성찰과 배움의 가치를 전달하고 싶었다. 권위는 제복이나 직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식과 타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열린 소통의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것. 오늘 그녀가 겪은 작은 사건은 바로 그 점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듯했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몇 자 더 적어 내려갔다. 프라주릿 부디의 흔들리던 눈빛, 수료 씨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 빛나던 크리스 손잡이의 가루다 문양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기록이자 영감이었다. 아냐는 타만사리로 향하는 길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알룬알룬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프라주릿 부디는 이제 다른 근위병들 사이에 섞여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냐는 그가 오늘 일을 쉽게 잊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어쩌면 그는 퇴근 후 동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며 투덜거릴 수도 있고 혹은 혼자 조용히 자신이 들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곱씹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의 완고했던 세계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숨겨진 이야기와 지식들이 얼마나 많을까. 평범해 보이는 사람 안에도 예상치 못한 깊이와 전문성이 숨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화려한 제복이나 높은 지위가 그 사람의 내면까지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실성과 세상을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일 것이다. 그녀의 블로그 족자카르타에 숨겨진 이야기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출발했다. 유명 관광지의 화려함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는 것. 오늘 겪은 일은 그녀의 블로그 주제와 완벽하게 부합하는 생생한 에피소드였다. 그녀는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 이 경험을 통해 독자들에게 권위란 무엇인가, 전통을 어떻게 존중하고 소통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다. 다만사리에 도착했을 때 해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오래된 궁전의 폐허와 푸른 물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풍경 속에서 아냐는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고 숨을 골랐다. 그녀의 마음은 아까의 긴장감 대신 차분한 만족감과 새로운 영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오늘 만난 젊은 근위병 부디가 언젠가 더 성숙하고 유연한 시각을 가진 군인이 되기를, 그리고 자신 또한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며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찾아 나서는 연구자가 되기를 조용히 바랐다. 그녀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오늘 밤 숙소에 돌아가면 써야 할 글의 개요가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졌다. 시작은 이렇게 해야지. 당신이 족자카르타 크라톤 앞에서 붉은 제복의 근위병을 만난다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어깨 위 견장이나 허리춤의 크리스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 안에는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수백 년의 역사와 자바 장인의 숨결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니.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역사에 대해 정중하게 질문할 용기가 있다면 어쩌면 예상치 못한 대화를 시작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그 대화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수첩을 덮었다. 오늘 하루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여행이 되었다. 단순한 유적지 탐방을 넘어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소통이 주는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온 아냐는 노트북을 켜고 블로그 글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낮에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섬세하게 담아냈다. 프라주릿 부디의 경직된 태도와 위협적인 말을 적을 때는 약간의 답답함이 느껴졌지만 그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그의 젊음과 경험 부족, 그리고 어쩌면 그가 처한 시스템의 압박감 등을 고려하려 했었다. 그녀의 글은 단순한 고발이나 비판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와 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찰의 지점들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녀는 자신이 반박했던 내용, 즉 크리스 손잡이의 문양이나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각주와 함께 상세히 덧붙였다. 이는 그녀의 주장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철저한 사실과 연구에 기반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또한
수료 씨와의 짧은 만남과 그의 격려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도 따뜻하게 그려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종종 제복이나 직위가 주는 권위에 압도당하거나 반대로 겉모습만 보고 상대를 섣불리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중과 이해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어쩌면 그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모르는 것을 배우려는 열린 자세, 그리고 딱딱한 규율 너머에 있는 인간적인 소통을 시도하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 글을 완성하고 발행 버튼을 누르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족자카르타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멀리 크라톤 방향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반짝였다. 오늘 그녀가 만났던 프라주릿 부디도 지금쯤이면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가 오늘 일을 어떻게 기억할지는 알 수 없지만 아냐는 그 경험이 서로에게, 그리고 그녀의 글을 읽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여행은 세상을 보는 창을 넓혀주고 때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아냐는 내일의 여정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족자카르타의 밤은 깊고 평화로웠다. 다음 날 아침, 아냐는 자신의 블로그에 달린 댓글들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글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거나 그녀의 용기를 칭찬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몇몇 댓글은 프라주릿 부디의 입장을 이해해보려는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녀가 의도했던 대로 글은 단순한 사건 전달을 넘어 다양한 생각과 토론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댓글 하나하나에 정성껏 답글을 달며 소통했다. 이것 또한 그녀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 다른 관점을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 그날 오후, 아냐는 다시 크라톤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어제와는 다른 근위병들이 근무를 서고 있었고 광장은 여전히 활기찼다.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어제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프라주릿 부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오늘은 비번이거나 다른 구역에서 근무 중일 수도 있었다. 문득 그녀는 어제 부디가 언급했던 크라톤 타타 테르팁 제7조가 정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근처에 있는 크라톤 안내소에 들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직원은 친절하게 규정집을 찾아 해당 조항을 보여주었다. 아냐가 예상했던 대로 그 조항은 주로 궁전 내부 특정 구역 출입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근위병에게 말을 걸거나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 자체를 술탄 모독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없었다. 다만 근무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삼가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라는 일반적인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었다. 역시 부디가 규정을 과장하거나 잘못 해석했던 것이 맞았다. 하지만 아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오히려 부디에 대한 약간의 연민을 느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규정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의 미숙함과 경직성은 어쩌면 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가 속한 시스템과 훈련 방식의 다면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었다. 아냐는 안내소를 나오며 생각했다. 진정한 권위는 규정을 문자 그대로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와 맥락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러한 지혜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공감 능력에서 비롯될 것이다. 그녀는 크라톤을 뒤로하고 족자카르타의 다른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바틱 공방, 은세공 가게, 오래된 서점들이 늘어선 정겨운 거리였다. 그녀는 발길 닿는 대로 걸으며 현지인들의 삶과 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끼려 했다. 어제의 사건은 그녀에게 작은 교훈과 함께 여행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선물해 주었다. 며칠 후 족자카르타를 떠나기 전날 밤, 아냐는 마지막으로 블로그에 글을 하나 더 올렸다. 그것은 프라주릿 부디와의 사건에 대한 후속글이 아니라 족자카르타 여행 전체를 마무리하며 느낀 소회를 담담하게 풀어낸 글이었다. 그녀는 크라톤의 웅장함, 타만사리의 신비로움, 보로부두르 사원의 장엄함 등 유명 유적지에서 받은 감동과 함께
골목길에서 만난 친절한 상인들, 맛있는 현지 음식, 그리고 예기치 않게 마주쳤던 작은 사건들을 통해 배운 것들을 이야기했다. 글 속에서 그녀는 프라주릿 부디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복 뒤에 가려진 젊은 영혼과의 짧은 만남이 자신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했는지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여행이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사진을 찍는 것을 넘어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부딪히고 소통하며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글의 마지막은 족자 카르타와 그곳에서 만난 모든 인연에 대한 감사 인사로 마무리되었다.